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FOMC가 잘 마무리되고 저는 이제 비교적 방송을 수월하게 준비를 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제가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 들어갈 내용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충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잠깐씩 드는데 아무튼 정말 잘 따라서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성심성의껏 준비하느라고 지금 10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자, 11월을 대비하는 자세 하기 전에 이미 또 제가 한번 리허설을 했던 흔적입니다. 1년이 이제 11월은 저한테 뜻깊은 월인데요. 11월 22일 날 방송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조금 덜 된 시간인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12월 정도에 방송 구독자가 한 8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80명 될 때까지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엄청 즐거워서 캡처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바빠서 못 보면은 5명씩 늘어나 있고 이러면은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기뻤는데, 어느덧 지금 19,000명이거든요. 그래서 2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더 잘 준비해서 2만 명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일이 아니라 방송 생일입니다. 그래서 늘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꼭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허설을 한번 했습니다. 아직도 방송 울렁증이 있어요. 새 역사를 쓰는 날 이렇게 했었고, 코스피는 이제 기대감, 실망감 반을 나타내는 그런 차트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GDP가 어저께 발표가 있었고요.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악재죠.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기다리는 시나리오였는데, 예상치는 미국 GDP가 1.6%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더 높은 이제 1.9%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12월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S&P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우리가 바라던 폭등 장세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벤트가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해서 일단 우리가 기다리던 16일과 17일 에이펙 회의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기댈 언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기댈 언덕이 일단 상쇄가 되면서 다행히도 조금 아까 파악한 내용으로는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이 1단계 합의문을 서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사를 봤고요. 근데 그 기사 이면에는 또 이제 서로 이제 밀당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 선정이나 뭐 내용에 관해서. 그래서 일단 큰 기댈 언덕 하나를 이제 잃은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브렉시트는 일단 1월까지 연기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11월 1일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지금 제조업들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오늘 예상치를 하회했고 미국도 내일, 개인적으로는 아주 안 좋게 나와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는 그 월인데, 12월부터 12월까지. 근데 변동성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기댈 언덕 두 개가 동시에 사라졌어요. FOMC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뭐 어차피 합의된 상황이었고, 12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많이 사라진 그런 모습이고,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뭐 악재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 악재가 나중에 제3의 장소가 뭐 긍정적으로 잘 합의된다면 반등에 오히려 더 추가적인 반등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지만, 현재로서는 이것도 불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미국의 PMI 고용지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입장 두 가지는 FOMC 이후에 나오는 경제지표 이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찝찝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웬만하면 우리나라 거 안 퍼오려고 미국 구글에서 가져온 건데요. 명확하게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동기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 들어서는. 금리 차이가 0.25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제는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동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국 자금이 많이 미국으로 이탈하거나 선진국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정권의 어떤 좋지 않은 흐름에 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한국도 그러면 코스피에 대한 좀 반등의 여지 그 부분은 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S&P가 0.33% 상승하면서 기대치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제한되는 부분 이제 이해되시겠죠? 왜 그런지. 요거 한마디로 정리가 될 거예요. 기존에 지난번 연속으로 지금 3번 금리 인하를 한 거거든요. 미국이 빨간색의 미국이 지난번에 6월달에 8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확장세 유지를 위해서 적절히 행동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시그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 10월 30일에 FOMC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데 한몫을 했고 결과적으로 까보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금리 목표 범위의 적절한 경로를 판단해 보겠다.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 범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의 이런 입장과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들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쇼크로 나와야 이 부분이 좀 반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허들은 넘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내용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어저께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미국 대선 연도 2020년은 대선 연도 그래서 대선 연도 때 통화량이 많아졌다라는 부분 그래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은 자동차, 컨텐츠 요새 컨텐츠 업종 많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IT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이나 5G 관련된 부분들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5G는 2020년부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큰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미국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수급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바이오에 많이 쏠리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 자금들이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 모습이죠. HLB 빼고 그런 상황에서 다음 타자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비해서는 일단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중에 포인트 하나가 또 있어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11월 포트를 만드는데 오늘 사실 FOMC가 완전 시장의 기대와 조금 다르게 나오면서 포트를 공개하려다가 일단은 잠시 보류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 중에 재미있는 통계 하나만 먼저 가지고 왔어요. 85년 이후에 11월과 4월의 파란색 그리고 5월에서 10월까지의 연한 이 색깔 연한 파란색 보시면은 5월에서 10월보다 요 파란색보다 연한 파란색보다 파란색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연말에 좀 거래량도 없고 많이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연말부터 시작해서 특히 11월부터 시작해서 1월에 포트폴리오 새로 개편되는 이제 그 개인들의 역할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옛날에는 1월 달에 개인들이 들어오는 새로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개인들의 마인드를 역이용해서 12월에 사고 11월에 많이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12월을 생각하기에는 거래량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별로 재미없을 것 같지만 전통적으로 그걸 많이 노렸어요. 역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1월, 2월부터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모습이죠. 그래서 빠지더라도 이런 거 하나 알고 있으면은 좀 마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12월이 기회의 해다. 그래서 1월 효과가 지속되는 요새 최근의 트렌드. 어쨌든 11월은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 실적 좋으면서 배당 좋은 회사들이 대형주 중에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최근에도 물산이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추천주였습니다. 그리고 화재랑 원익 IPS. 한동안 원익 IPS도 많이 봤었는데 이것도 배당 많이 주기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빅2입니다. 미국 무역협상 그리고 미국 FOMC.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낮은 금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금리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베팅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모습이니까 이 변수가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 모든 것들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일에도 변동성이 매우 클 거예요. 이제 내일 금요일 밤에는 아주 지표 폭탄입니다. 셋 다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일 좋지 않은 모습이 있더라도 1일날 그 지표를 보고 나서 다음 주에 포지션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 잡으시는 게 조금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빠질 때 내일 또 오늘 만약에 밀린다면 내일 팔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큰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테니까 잘 팔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S&P 보시면은 일단 고점에서 상승을 제한받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FOMC 앞두고의 그 타임테이블을 말씀드렸죠. 이제 어저께 10시 반에 미국장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조금 가려졌지만 10시 반 11시에 이제 GDP 지표가 나왔습니다. GDP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지수가 확 떨어지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제 FOMC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하다가 3시에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아래 위로 막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제 3시 반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아까 같은 이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막 해석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상승하면서 끝났지만 오늘 들어서는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3시 그리고 3시 반 요때 이렇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옛날보다는 변동성이 작네요. 또 이제 지금 정리하면서 보는 건데 옛날에는 엄청 아래 위로 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애매한 저 발언이 해석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고점에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면 만약에 오늘과 월요일, 화요일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쨌든 좀 하락에 관한 그런 하락에 관한 그 파동 이론 있잖아요. 정확히 무슨 파동 이론이지? 그 파동 이론에 있어서 고점에서 거래량 줄어드는 것은 이제 하락의 징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마찬가지로 유럽 지수도 고점에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잘 보유하셨거나 잘 파셨던 분들은 한 번, 두 번에 지금 어쨌든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엄청나잖아요.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베팅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한두 번의 조정이 당연히 오겠죠.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또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봤지만 10월 달에는 11월엔 일단 출발이 그렇게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달러는 하락을 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에서 저항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죠. 200에선 상향 돌파하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했습니다. 확실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뭐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서서히 빠지면서 재미없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120일 저항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다 시그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 다 시그널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또 바이오 쪽에는 워낙 강하고 전기전자 업종, 서비스 업종에 조금씩 자금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제가 포트를 공개하기에는 좀 확신이 좀 부족한 모습, 확신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좀 기대 언덕이라고 하면은 달러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드디어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드디어 오늘 외국인이 들어온 거. 그래서 중국 증시도 PMI 지표 쇼크로 나오면서 또 빠지는 모습이고 중국도 11월 1일에 내일 아침에 또 PMI 다른 차이신이라고 해서 PMI 지표가 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수급부터 먼저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드디어.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던 서비스업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던 회사 몇 가지 있었죠. 그 뒤에 보여드릴 텐데 결과적으로는 실적 시즌에는 정답은 실적이다 라는 부분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의약품에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안 빠져요. 지금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일단 다행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작지만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연기금도 계속해서 대형주 쪽으로 시장 받치고 있습니다. 조금 판단이 이르지 않았나. 저는 11월 1일 차트까지 그 지표까지 보고 다음 주에 대응하는 게 조금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관이 가져온 것은 결과적으로 실적주예요. 다 삼성물산, 카카오, 네이버, 순서를 좀 카카오, 네이버, 삼성물산, 삼성전자까지, 코스맥스까지,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주를 위주로 오늘 생각보다 많은 규모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네이버 우리 정말 재미없어 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오늘 아주 제대로 된 실적을 보여주면서 정말 다행히도 오늘은 네이버가 저의 방송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 보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카카오도 있고요. 생활건강은 비싸서 못 사고, 아무튼 여기 대형주들 중에서도 우리 종목 자체는 흐름은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속될지 여부는 미리 들어가 있으면 사실 좀 재미없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반면에 모르는 거 보고 들어가면 그만큼 상승폭이, 이익의 폭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거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올해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번, 두 번은 튀어 올라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5%에서 10% 하는 거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는 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가 결과적으로 오늘 대폭발을 했습니다. 진짜 얼마나 지루하셨습니까? 이거 대형주 서비스업에 외국인 들어올 거다 기다려라 하는데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야? 욕 안 하시고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오늘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라인이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인들 많이 쓰면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낮추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어느 정도의 그 허들은 넘은 것 같고 탑라인 그리고 개선되는 광고 수익성, 주가 급등에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실적 자체가 일단 2분기 때 기저, 3분기 때 폭발하는 모습이죠. 전형적으로 실적주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컨센서스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예상보다 더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거래량 이렇게 터지는 거는 상승 때 거래량 터지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아시죠? 긍정적이라는 부분. 이 기저가 되게 중요해요. 꾸준히 올라와 있는 거는 다음에 또 이렇게 오르려면은 뭐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겠지만 한번 이렇게 쇼크 나면서 주식이 조금 흔들릴 때 컨센서스나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전반적으로 큰 글로벌 흐름 쭉 보시면은 실적주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이거 차트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실적 어떻게 나올지,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지금 차트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덧 14만원입니다. 제가 이거 12만원대 엄청 고생하고 13만원에 팔고 13만원 얼마에 팔고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우리 특집주에 카카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때쯤 하지 않았나 싶은데 10월 초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한 10%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시고 아모레퍼시픽이 일단 한 번 더 튀어 오르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많이 늘어났어요. 어제 막 보여드렸지만 매도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종목은 잘 짚어드릴 수 있지만
파는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을 너무 심하게 뚫고 올라왔는데 거래량 는 거는 분명히 좋은 모습이지만 공매도가 똑같이 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차트를 안 갖고 왔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입니다. 증권사 추정치 평균보다 뭐 거의 40% 이상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처럼 오해하실 수 있지만 플러스입니다. 이건 짝대기예요. 바. 기본적으로 실적 받쳐주는 회사들 이제 흐름 보시면은 이렇게 빠질 때 추천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빠질 때 13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13만 원대. 이거는 월봉인데 여기서 추천한 거예요. 제가 봐도 좀 무식했습니다. 근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늘 19만 원이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자, 운송장비 업종에도 이제 또 포인트가 있는데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저항에 부딪히고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개선될 여지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운송장비 업종만 못 올라왔거든요.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월봉으로 만도 바닥 찍고 반등하는 국면에 있는 만도, 그다음에 SL은 생각보다 하락폭이 좀 커서 저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그 하락폭으로 봤을 때는 한 5%에서 6%채 안 되겠죠. 5% 정도인데 이게 중요 지지선을 이렇게 심하게 무너뜨리면서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손실폭이 크지 않고 다른 거에서 이익 나셨던 분들은 일단 파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연으로 봤을 때 이제 감사 결산하고 나면은 90일 이내에 실적 공시하게 돼 있죠. 그러면 2019년의 실적은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업종이 지금 다른 종목들이 잘 가니까 버티기 힘드실 수 있어서 그냥 제가 참고삼아 가지고 왔는데, 2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때문에 지금 밀리는 것 같은데, 일단 큰 흐름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예상 컨센서스로 봐서는 2019년 12월에도 300억이나 400억 수준의 어떤 그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 같은데, 그러면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900억 나오면 2018년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세요. 올해 보실 거면은 이런 우량주를 가지고 가시고, 아니면은 정리를 하시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운송장비 업종에 아까 보셨지만 계속 수급이 요 200에선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업종을 한번 또 후드를 패야 또 이런 쪽에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에 들어오잖아요. 그건 논리입니다. 모든 종목이 다 오를 수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는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모비스가 좋아 보이긴 해요. 차트상으로는. 아무튼 현대차도 실적 부분이 지금 3분기 때 쇼크로 나왔지만, 쇼크는 아니죠. 전분기 대비해서 안 좋은 모습이지만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매우 많다. 4분기, 내년 1분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드릴게요. 이거 개인이 보기에는 힘들어요. 이거 귀찮거든요. 이거 당장 답도 안 나오는 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이 대형주들의 지금 부진은 이분입니다, 이분. 근데 물론 가지고 계신 분 많아서 그리고 나쁘게 얘기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이게 오해가 하도 많아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 셀트리온도 이제 고점 부근에 와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이틀 연속으로 지금 조금 밀렸는데, 이게 밀리면서 거래량이 터졌으면은 조금 더 확신이 있게 하락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밀리지 않고 거의 뭐 어제랑 비슷한 흐름, 3일 연속으로 이게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거래량의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거의 확실하거든요.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하는 거. 근데 음봉이 조금 짧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전반적인 의미는 사실 정확히 파악은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으로 봐서는 일단 셀트리온이 하락했기 때문에 업종 지수가 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밑골이 달고 또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 매도가랑 거의 비슷한데 한 20만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다 잘 파시고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하락 흐름에서 거래량 줄어드는 거는 좋지 않은 그런 신호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1.18% 하락했고 시간 외에는 4.7%또 16만원 왔습니다. 이게 아마 많이들 이익 나셨을 상황이 있을 텐데 이게 또 계속 16만원만 있으면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게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좀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뭐 또 안티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공매도는 별로 없어요. 거래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공매도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는 공매도 안 되는 날이었긴 하지만 이때였군요. 공매도 안 되는 날이. 공매도가 꽤 있었네요. 그렇게 따지면 대차장고도 줄었어요. 정말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신에게 맡겨야 되는 그런 수준에 왔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개인들 제가 많이 상대하거든요. 이제 업의 특성상 늘 좋지 않은 가격에 팔아요. 처음 거의 99%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비중을 많이 줄이시던지 아니면 아예 높게 보시던지.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또 지겨우시죠? 프리&D 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저도 지겹네요 이제. 그래서 좋은 회사는 분명하니까 앞으로도 길게 보실 거면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 근데 물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를 테고 다른 종목들은 많이 꼬실 텐데 흔들리지 않으실 분들만 길게 가져가시는 거고요. 아니신 분들은 적당한 가격에 팔고 다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쉽죠. 신라젠 자체도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제 바이오 업종에 약간 이제 신호가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얘는 확실하죠. 이제 신라젠 갖고 계신 분들은 타이밍이 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일단 조금 하여튼 소심해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바이오는 일단 제가 다 엄청나게 좋아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이 삼총사는 1년 내내 방송하는 종목들인데 아무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조금 밀리는 거 실리콘웍스가 오늘 빠지진 않았는데 오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실적주예요. 그래서 혹시나 베팅하실 분은 31,000원 보시고 밑으로 손절 라인 보시고 조금 시간 필요하지만 가지고 계시고요. 서진 시스템도 일단은 오늘 다시 반등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굳이 지금 미리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파실 분은 다음 주 초에 한번 정리하시고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 고점 부근에서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들어가셨으면서 지금 들어가는 건 조금 오바입니다. 아무리 5G가 뭐 유망하다고 해도 타이밍이 또 있잖아요. 들어가실 거면은 그냥 얘를 들어가시죠. 근데 KMW도 지금 공매도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공매도 7만원 8만원 하던 거를 단숨이 5만원까지 빼버렸거든요. 대차장고 늘어나고 있는 것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공매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좋구나 하면서 들어가지 마시고 이미 다 했던 종목입니다. 우리 전기는 일단 손절이 아니라 이익 실현 라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1만원 깨지면은 일단 한번 이익 실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7만 3천원이라서 얼마 안 남았지만 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한 번은 하락장에 한번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기대 언덕이 두 개나 동시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더 연기되거나 미국 비중 무역 합의가 연기되거나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지금은 충분히 빠질 명분이 있다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배당 그리고 해외 수주 그리고 뭐 실적 여러 가지 받쳐주는 삼성물산은 지금 95,000원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10만원 찍었습니다. 근데 윗저항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삼성물산은 좋아 보여요. 삼성물산은 해외 수주가 너무 지금 기대되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삼성엔지니어링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삼성엔지니어링도.
약간 기다림의 시간이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다 실적입니다. 다 실적이고 수급이고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들 9월달에 장이 그렇게 좋았고 8월달에 장이 그렇게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계속 박스권에서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실적 기대감 생기면서 거래량 터지고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하면은 사실 손해보기 힘드시겠죠. 여러분 보시더라도. 개중에 셀같이 한두 번 속썩이는 종목이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현대건설도 지금 힘들지만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지금 들어가기엔 또 애매해요. 우리 50만원에 들어갔으면 잘 들어갔겠지만 이때 맞아요. 50만원입니다. 우리 방송했던 때가. 그래서 지금 10,000원 올랐지만 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서 진입하실 분들은 이렇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5분에 딱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11월 1일입니다. 또 11월도 화이팅 하시고 저랑 같이 함께 힘내시는 11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